네, 강프로입니다. 자, YC 보겠습니다. 자, YC 오늘 24% 올라갑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6월 한 10일경부터 시작해갖고 크게 조금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쳤고 그리고 지금은 호재가 하나 붙었죠. 그런 부분이 어디서 붙었느냐? 삼성전자의 납품 계약으로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뭐가 나왔죠? HBM 통과를 했죠.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HBM 3E는 아니지만 3라도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한미반도체 쪽으로 굳이 이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조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이제는 여기 매물 소화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전환되는 상황을 주가가 올라가서 확인을 한다면 지금은 그쵸 시세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쪽에서 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아닙니다. 주식은요 무조건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뭐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안 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에 대한 첫 번째 단계, 실제 계약건까지 이루어졌는데 실적이 지금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죠. 그렇죠. YC의 올해 예상 실적은 380억입니다. 그리고 380억은 사상 최고치의 실적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YC의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주가는 올라갑니다. 실적이 실제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있는 장비주들은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도체 경기에 맞춰서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 맞춰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 실적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호재거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1,000억 원대의 공급 계약 이게 첫 번째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24% 정도 올라간 건데 그 전에 어디까지 반영했죠? 23,000원대까지 그쵸? 이쪽까지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호재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실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유한양행은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YC를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만 정확하게 매수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발생시키죠. 오늘은 저도 물량이 없습니다. 자, 근데 내용 보세요. 8% 수익, 17% 수익 밑에 내려보면 20% 수익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발생시키고 있죠. 그렇죠? 이게 모두 다 올라가는 구간에 타점을 잡았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YC도 지금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삼성전자의 계약이 확정됐다는 점, 그런 부분을 공시화 시켰다는 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잡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가격을 잡는 부분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인데 이쪽 구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올라가던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매매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제가 비슷한 종목인데 DI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그렇죠? YC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들리니까 YC도 반등을 하고 DI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하죠. 근데 DI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매수했었던 거 보면 보세요.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만 꾸준하게 공략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25%,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구간에서 가격대를 보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태성이나 워트 같은 종목군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린 결과 태성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고 오늘 다시 매수 구간 잡았고요. 자, 그리고 워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쵸? 매수를 한 결과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그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YC 이제 반등 확인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다중바닥까지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 소화 과정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할지를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